이분들이 주장하시는 이 말씀, 네, 맞는 말이세요. 하지만 반만 맞는 말씀이세요. 제가 오늘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그분들의 주장이 맞는 주장인지 아니면 그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건지 제가 오늘 그 흘려듣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도 댓글을 보셔서 알겠지만 이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흘려듣기, 그거 시간 낭비다. 흘려듣긴 노이즈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노이즈로 들어오기 때문에 흘려듣기를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익숙하지 않은 영어뿐만이 아니라 저희 모국어 외에 다른 외국어가 들어올 때 저희 뇌는 이 소리를 소음으로, 저희에게 필요하지 않는 소리로 처리하게 됩니다. 바로 필터링을 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 필터링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흘려듣기로 이 영어 소리를 우리 뇌에 박아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바로 흘려듣기입니다. 그래서 흘려듣기는 소용없는 게 아니라 리스닝에서 가장 맨 먼저 시작하셔야 할 시작 초기 단계라고 생각하셔야 되세요. 이 흘려듣기 단계가 없이 리스닝이 그냥 늘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영어 소리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이 흘려듣기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코스예요. 그럼 흘려듣기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 걸까요? 일단 흘려듣기는 여러분, 일단 듣기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듣는 거, 귀로만 듣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보는 것도 듣기가 맞습니다. 완전 초보이신 분들은 저는 보는 걸로 추천을 해드려요. 왜냐면 이미지와 함께 소리를 들을 때 그 의미 추출이 더 쉽게 되기 때문에 완전 영어에 초보이신 분들은 보면서 듣는 걸로 시작해 보시는 걸 가장 먼저 추천해 드려요. 그 중에서도 만약 정말 나는 완전 초보인데요, 전혀 영어가 들리지 않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정말 강력 추천하는 최고의 자료가 있는데요. 바로 nursery rhyme이라는 건데요. 우리말로 동요입니다. 이 동요는 노래인데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영어로 nursery rhyme이라고 치시면 그 동요에 맞춰가지고 장면을 만들어서 나오는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있고요. 정말 많은 자료가 있거든요. 그걸로 먼저 시작해보세요. 이 nursery rhyme은 그 목적 자체가 신생아 아기들이 그 소리 패턴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영어 소리에 완전 초보이신 분들은 이 nursery rhyme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반복되는 소리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세요. 이 댓글 중에 두 번째로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게 영어는 알아야 들린다. 쉽게 말해 영어 음소 소리 아니면 연음 혹은 단어의 의미 같은 것들을 모두 이미 알고 있어야, 그 아는 걸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들린다고 주장하시는 부분도 있으신데요. 이것 또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반이 맞는 이유는 아는 것이 들린다. 이 말 맞아요. 저희 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그냥 영화를 보다가 그냥 보고 있는데 자막 없이 볼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자막을 한번 켜고 영어 자막을 켜고 영어 자막을 읽고 난 다음에 영어 자막을 끄고 다시 영화를 보면 그 전에 안 들렸던 그 말이 들리는 것 같이 느껴지시죠? 근데 이거는 이미 내가 그 자막을 확인을 해서 이게 무슨 말이 나올지를 머릿속에 알고 있기 때문에 들린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아는 것만 들린다는 말은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반만 맞고 반이 틀리다고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세요. 아는 것만 들린다는 건 평생 내가 아는 것만 말하는 사람하고만 말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 건가요? 만약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을 상대방이 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그럼 또 결과적으로 나는 모든 걸 완벽하게 알아야 리스닝이 된다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어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이 주장의 또 하나의 모순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는 게 들린다는 말. 그 말은 상대방 원어민이 내가 알고 있는 그 발음, 그 억양, 그 문장 그대로 말을 해줘야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대도 원어민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억양이나 말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어요. 알고 봤더니 뭐야 이 말이었어? 근데 내가 이걸 왜 못 알아들었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들리는 건 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장은 조금 위험한 주장이에요. 여러분 진짜 리스닝은 내가 모르는 단어, 모르는 의미의 소리가 나와도 일단 그 소리를 낚아채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셔야 되세요. 일단은 내가 무슨 문장을 들었을 때 이 전체 문장이 일단 이해가지 않아도 일단 소리로서는 내가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만드셔야 되세요. 그 능력을 흘려듣기를 통해서 만드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많다고 내가 안다고 해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 소리 데이터베이스가 뇌에 없으면 아는 단어도 실전 속도나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노이즈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흘려듣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첫째, 그럼 흘려듣기를 하면 리스닝이 완성되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이렇게 무조건 흘려듣기 들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그냥 듣는 걸로 가만히 듣기만 있어도 리스닝이 저절로 다 완성되고 더 나아가서 영어가 다 완성되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흘려듣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초보자들 분들께서는 그 뇌가 자꾸 영어를 소음으로 처리하는 부분, 그 필터링을 막기 위해서 더 이상 필터링을 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일단 시작을 하셔야 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 중국자분들, 어느 정도 리스닝이 되시는 분들에게 흘려듣기는 약간 공부 목적이 달라지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다양한 영어에 내가 익숙해지는 기회를 주는 목적의 공부법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흘려듣기 하나만으로 리스닝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흘려듣기는 여러분 자신을 다양한 영어 소리에 많이 노출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저 댓글에도 있었는데요. 3개월 동안 거의 24시간을 계속 영어에 노출시켰는데 그런데도 전혀 3개월 동안 진전이 없고 여전히 영어가 외계어로 들렸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반박하시는 댓글을 다루셨는데요. 제가 이분이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흘려듣기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느 방법에 흘려듣기를 하셨던 3개월이라는 기간은 절대 긴 시간이 아니세요. 이 3개월이라는 기간이 뇌가 그동안 쌓아온 그 방어벽이라고 하죠. 아까 말씀드린 필터링을 완전히 부수기에는 짧은 시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인계량의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께 제가 정말 간절히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리스닝은 정말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물론 영어라는 자체가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 특히 리스닝은 지름길이 없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내가 이걸 채워야 하는 인계량이 있어요. 이 시간을 단축시키는 건 물론 여러분의 몫이죠. 정말 하루에 얼마만큼 여러분의 귀를, 여러분의 뇌를 영어에 노출시키느냐, 그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에 3개월이면 이 정도 되겠지? 6개월이면 귀가 이렇게 뚫릴까라는 생각을 그냥 아예 하시지 않고 시작하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물론 사람인지라 저도 그랬어요. 막 조바심도 나고 빨리 해결하고 싶고 나도 빨리 귀가 틀리고 싶은 마음은 정말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제가 제가 겪어본 경험상 그냥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는 게 훨씬 빠른 방법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이 마인드셋이 없으면 이 리스닝 과정을 견디기가 아마 너무 힘드실 거예요. 저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미리 이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흘려듣기를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집중하지 않고 들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처음에 알지 못하는 소리들이 자꾸 들리시니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가만히 멍하게 듣고 계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도 않으려고 노력하지도 않게 들으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레벨에 맞는 흘려듣기를 꼭 하셔야 되세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몇 개 들리는 소리들을 계속 집중하시면서 이게 무슨 소리지? 그거를 캐치하려고 하시면서 들으셔야 되세요. 자, 이렇게 주의사항까지 포함해가지고 여러분께 흘려듣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흘려듣기도 좋고 집중 듣기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럼 도대체 리스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 리스닝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리스닝 왕초보시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레벨에 맞는 걸 선택하셔서 흘려듣기를 먼저 시작하세요. 왜냐면 뇌에 이 소리는 소음이 아니라는 걸 최대한 빨리 많이 인식시키셔서 이 영어를 필터링하는 그 필터링을 깨 부셔야 되세요. 어느 정도 듣고 나면 그 중에서 쉬운 소리들은 들리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익숙한 소리들이 있으면서 조금씩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되셨을 때 영어 소리 훈련을 같이 해주셔야 되세요. 이제 이 들린 소리들이 정확히 어떤 규칙으로 어떻게 들리는 건지 그 안엔 연음 처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약화나 이렇게 어떤 발음이 어떤 식으로 소리를 나는지, 문장에서 어디가 강세가 쥐어졌는지 이런 걸 이제 훈련하실 단계가 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흘려듣기가 끝난 게 아니라 흘려듣기는 흘려듣기로 계속 하세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급 과정에 가셔서도 흘려듣기는 고급에서도 목적이 살짝 달라질 뿐이지 여러분들께 정말 많이 도움되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흘려듣기는 계속 흘려듣기대로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이 제가 말씀드린 영어 소리 훈련을 하셔야 되시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기 시작하시면 리스닝이 훨씬 더 편하게 그 전에 들리지 않았던 소리까지 들릴 수 있는 그 범위가 넓어지신다고 확장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흘려듣기와 영어 소리 훈련을 하셨다면 그 다음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소리도 들리고 하는데 아직도 음의 파악이 잘 안 되는데요. 자, 이거는 시간이 걸리세요. 만약에 이렇게 훈련을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소리와 의미가 같이 따라오는 상황도 있으실 거고 어쩔 때는 소리는 다 캐치가 되는데 아직 의미 파악이 안 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저는 항상 이거를 저희 학생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거는 공부 부족, 내 실력 부족이 아니라 경험 부족이에요. 말 그대로 경험 부족이라 노출 부족인 거죠. 그럼 더 많이 다양한 영어에 계속 이 방식으로 흘려듣기, 영상을 보시던 그냥 즐기시는 걸 생각해 보세요. 물론 안 들리면 재미가 없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레벨, 나에게 맞는 널스리 라인부터 시작하셔서 차차 가신다면 분명히 그 안에서 나에게 들리는 소리들이 있으세요. 그게 하나씩 늘어가다 보시면 어느 순간 내가 이게 들려? 예전에 안 들렸는데 이게 들려?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재미가 생기기 시작하실 거예요. 이건 정말 제가 장담하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다양한 영어에 계속 노출해 보세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의미가 내 소리와 연결되는 상황이 오세요. 그게 꼭 반드시 리스닝을 통해서 아닐 수 있어요. 책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내가 소리를 들었어. 이런 소리인데 근데 내가 나중에 책을 읽으면서 이 단어였던 것 같은데 소리가 이랬던 것 같은데 하면서 의미 파악이 될 수도 있으신 거고요. 아니면 소리는 캐치가 됐으니까 영화를 보고 있는데 주인공이 내가 전에 들었던 저 말을 했어. 저 상황에 저 말을 했어. 상황을 보니까 이런 상황, 저런 의미 저럴 때 쓰는 거구나 라는 게 캐치가 되는 상황이 오세요. 영어는 이렇게 차차 늘려가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귀가 뚫리지 않았던 건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하는 욕심이 먼저였기 때문에 귀가 자꾸 뚫리지 않았던 거예요. 무조건 공부하려 하지 마시고 뇌를 영어 소리에 노출시켜 보세요. 소음이었던 영어가 이제 소음이 아닌 영어 소리를 들리기 시작하는 그 기적은 압도적인 노출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당장 바로 여러분들의 맞는 자료를 찾으셔서 이 흘려듣기 첫 단계부터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리스닝 관련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부분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